삼남매를 둔 65세 어머니가 40년간 큰아들만 편애한 진짜 이유.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평생 서러움을 참아왔지만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에 가족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고 40년간 숨겨온 불륜의 비밀까지.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불륜 상대의 정체였어요. 알고 나면 온 가족이 소름 돋을 만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5평짜리 작은 집에 김은화 씨가 혼자 살고 있어요. 65세인 은화 씨는 3년 전 남편 이동수 씨를 잃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은화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 이준호는 40세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 이서연은 38세로 간호사, 막내 아들 이민재는 35세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화 씨에게는 평생 변하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큰아들 준호만 유독 편애하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준호에게만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도 준호 것만 전액 지원했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머니의 편애에 상처받으며 자랐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준호가 감기에 걸리면 은화 씨는 병원에 데려가고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줬지만 서연이나 민재가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다 줄 뿐이었어요. 특히 서연이는 여자라는 이유로 더욱 홀대받았어요. 준호에게는 개인 공부방까지 만들어줬지만 서연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공부해야 했죠. 대학도 준호는 명문사립대에 보냈지만 서연이는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전문대로 보냈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준호에게만 집중됐죠. 민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은화 씨는 준호 이야기만 했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했다. 준호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 준호 아내가 임신했다. 40년 넘게 이런 편애가 계속되자 서연이와 민재는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됐어요. 서연이는 결혼 후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고 민재도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출 뿐이었어요. 반면 준호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결혼한 후에도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를 찾아갔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렸죠. 은화 씨는 그런 준호를 보며 늘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와 민재의 마음은 점점 상해갔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의 편애가 더욱 노골적이 됐거든요. 제사 때도 준호 가족은 상석에 앉히고 서연이와 민재는 구석에 앉히는 식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와 민재는 따로 만나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상처가 깊었거든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늘 준호만 최고고 자신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것 같다고 했죠.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대화 주제는 항상 준호 형 이야기뿐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안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준호에게 용돈 좀 보태라는 말만 한다는 거였죠.
두 남매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왜 그렇게 준호만 편애하는지 물어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편애 뒤에 숨겨진 40년간의 비밀을. 며칠 후 서연이와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마침 준호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죠. 은화 씨는 두 자녀가 함께 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곧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다며 왜 그렇게 준호 오빠만 예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준호만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죠. 은화 씨는 당황했어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지만 서연이와 민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며 어머니를 추궁했어요. 대학 등록금, 용돈, 관심,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것에서 차별받았다고 했죠. 민재도 가세했어요. 자신도 아들인데 왜 준호 형과 다르게 대하는지, 혹시 자신이 입양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준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자신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은화 씨는 화를 내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자녀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고. 다만 준호가 맞이라서 조금 더 챙기는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서연이와 민재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놨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준호만 응원하러 오고 자신은 혼자였다고. 중학교 졸업식에도 준호 대학 입시 상담 때문에 못 왔다고 했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울면서 호소했죠. 민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도 어머니는 준호 형 자랑만 했다고. 자신이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관심 없어 했으면서 준호 형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은화 씨는 점점 당황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서운해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며 혹시 준호 오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다른 아버지의 자식인 건지 아니면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그 순간 은화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의 말이 너무나 정확한 추측이었거든요. 은화 씨는 당황하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과민한 반응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의미했죠. 서연이와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분명 준호와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은화 씨는 끝까지 부인하며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날 밤 은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서연이와 민재는 어머니의 수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준호와 관련된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서연이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준호가 태어날 무렵의 사진들을 찾아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 들러 오래된 앨범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태어나기 전 1년간의 사진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시기에는 가족 사진이 많은데 유독 1967년부터 1968년까지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말이죠. 민재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기록을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였죠.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모님의 결혼 신고일은 1967년 3월이었는데 준호의 출생 신고일은 1968년 1월이었어요. 계산해 보니 결혼 후 10개월 만에 태어난 거였죠. 일반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서연이는 어머니의 친구들을 수소문해 봤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마침 어머니와 친했던 이웃 할머니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서연이가 계속 물어보자 조금씩 기억을 떠올렸어요. 은화 씨가 결혼 초기에 좀 이상했다고, 임신했는데도 우울해하고 남편과도 자주 다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실이었어요. 은화 씨가 임신 중에 자주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간 사이에 몰래 만나는 것 같았다고 했죠.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어머니가 결혼 초기에 불륜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준호가 그 불륜의 결과물인 건 아닐까요? 민재도 비슷한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호를 그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준호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면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더욱 잘해준 것일 수도 있었어요. 두 남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40년 전의 일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DNA 검사 같은 것도 없었고 모든 게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재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찾았거든요. 어머니가 쓴 편지 같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떤 비밀을 평생 간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죠. 편지 날짜는 1968년, 바로 준호가 태어난 해였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 준호와 관련된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직접 추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은화 씨는 두 자녀가 또 찾아온 것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서연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준호 오빠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버지는 기뻐했는지,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은화 씨는 당황하며 그냥 처자이라 기뻤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민재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이상한 편지를 봤다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쓴 편지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안해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그 순간 은화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 편지를 찾았다니. 40년간 숨겨둔 비밀이 들킬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은화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화 씨는 젊었을 때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며 자랐는데 20살에 지금의 남편 동수 씨를 만났다고 했죠. 동수 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생활은 팍팍했어요. 동수 씨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적었고 은화 씨도 공장에서 일해야 했죠. 그런데 결혼 1년 후 은화 씨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은화 씨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 아들이 있었대요. 김재욱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는데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격이었다고 했죠. 재욱 씨는 은화 씨를 각별히 챙겨줬어요. 다른 공장 여공들과 달리 은화 씨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은화 씨도 재욱 씨에게 마음이 이끌렸다고 고백했어요. 남편 동수 씨는 착하긴 했지만 무뚝뚝하고 로맨틱하지 못했는데 재욱 씨는 정반대였거든요. 은화 씨에게 꽃도 선물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준호와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은화 씨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욱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 즈음 은화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과도 관계가 있었고 재욱 씨와도. 은화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그 아이가 바로 준호라고. 은화 씨의 고백을 들은 서연이와 민재는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정말 준호가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준호 오빠가 정말 아버지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지. 은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민재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그 김재욱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준호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는지. 은화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재욱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라졌다고 했어요. 갑자기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은화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재욱 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재욱 씨는 은화 씨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요. 아이를 잘 키우라며 꽤 큰 돈을 건넸다는 거였어요. 은화 씨는 그 돈으로 준호를 키웠고, 그래서 더욱 잘해준 것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서연이는 분노했어요. 그럼 그동안 자신들을 차별 대우한 게 그 때문이었냐고. 준호만 특별 대우한 이유가 죄책감과 그 남자가 준 돈 때문이었냐고 따졌어요. 은화 씨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이유가 컸거든요. 준호가 혹시 재욱 씨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잘해줬고, 재욱 씨가 준 돈을 준호에게만 써왔다고 인정했어요. 민재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냐고. 준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키운 거냐고 물어봤어요. 은화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남편도 의심은 했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고. 다만 준호가 자신과 너무 닮지 않았다는 걸 늘 이상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친자 확인을 할 방법도 없었고 남편도 묻지 않았다고 했죠.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준호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은화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서연이와 민재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준호에게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은화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김재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은화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재욱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준호의 장인어른이라는 거였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의 장인어른이 어머니의 옛 불륜 상대를 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준호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을 처음 봤는데 그분이 김재욱의 동생이었다는 거였어요. 김재욱의 성이 김씨였고 준호 아내의 아버지도 김씨였는데 알고 보니 형제였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준호의 장인어른이 은화 씨를 알아봤다는 거였어요. 40년 전 형님이 사귀던 여자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서로 모른 척 했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준호 오빠의 장인어른이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도 있는 김재욱의 동생이라는 말인가요? 이건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민재가 물어봤어요. 그럼 준호 형수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은화 씨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장인어른이 몇 년 전부터 준호에게 특별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위들보다 준호를 더 챙겨주고 사업 관련해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깨달았어요. 설마 준호의 장인어른도 준호가 김재욱의 아들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요?
은화 씨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준호가 김재욱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특히 젊었을 때 김재욱과 똑같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준호 형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아버지는 지금 준호의 장인어른의 형이고, 그 장인어른은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화 씨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사실 김재욱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40년 만에 귀국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준호 오빠의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말인가요? 혹시 준호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화 씨는 그럴까봐 무서웠다고 털어놨어요. 김재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혹시 자신을 찾아오거나 준호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불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김재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마 40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일부러 과거를 덮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죠. 서연이와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준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와 민재는 준호를 불러서 어머니가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 준호는 충격에 빠져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자신만 편애한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확인했어요. 은화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들통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준호는 아버지 동수 씨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로서 키워준 것인지,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준호의 장인어른과의 관계였어요. 만약 김재욱이 정말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지금의 장인어른은 자신의 삼촌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생각하기도 복잡한 관계였죠. 준호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실제로 준호의 장인어른은 준호를 유독 예뻐했어요. 다른 사위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준호는 결국 장인어른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김재욱에 대해 아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지.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형님인 김재욱이 40년 전에 은화 씨와 사귀었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그때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재욱이 한국에 돌아온 후 준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장인어른이 형님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재욱이 준호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니. 하지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준호의 혼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40년간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준호가 이제 와서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민재는 화가 났어요. 준호 형이 어머니의 죄책감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면 자신과 서연이 누나는 왜 그런 차별을 받아야 했냐고 따졌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혼란 속에서도 준호는 결국 김재욱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서연이와 민재, 그리고 어머니 은화 씨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40년 만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재욱은 70세가 된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젊었을 때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김재욱은 40년간 준호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어요. 은화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으로 떠났을 때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동생 준호의 장인어른을 통해 준호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가슴이 뛰었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젊었을 때의 자신과 똑같아서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김재욱은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40년간 부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를 잘 키워준 은화 씨와 동수 씨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죠.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김재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김재욱은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준호가 원한다면 사업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민이 됐어요. 이미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동수 씨가 있고 40년간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김재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존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준호에게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화 씨는 40년간의 죄책감에서 조금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가족 모임에서 은화 씨는 서연이와 민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40년간 차별 대우를 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연이와 민재도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준호도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40년간의 서운함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준호는 김재욱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되 기존 가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두 개의 가족을 모두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죠. 김재욱도 준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무리하게 아버지 역할을 요구하지 않고 준호가 편한 만큼만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복잡한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은화 씨는 이제 세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요. 서연이와 민재도 점차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어요. 준호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양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새로 만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면서요. 김재욱은 손자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40년 전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준호 가족을 정성껏 돌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가족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졌거든요. 1년 후 은화 씨의 70세 생일이었어요. 세 자녀가 모두 모여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김재욱이었죠. 김재욱은 은화 씨에게 40년 늦은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준호뿐만 아니라 서연이와 민재에게도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연이와 민재는 이제 김재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두 아버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매일 인사를 드려요. 한 분은 하늘에서, 한 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지켜봐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은화 씨는 이제 세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요. 40년간의 편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고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어요. 김재욱의 늦은 등장이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복잡한 관계이지만 사랑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40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복잡하고 충격적이었다니. 어머니의 편애 뒤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숨어 있었네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가족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때로는 힘든 진실이라도 나누는 것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미스터리 꾹 눌러주시고 다음 더 놀라운 가족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